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소주 한 병 마시고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요즘은 한두 잔만 마셔도 며칠을 끙끙 앓게 되시죠?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면서 체념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매일 마셔도 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자, 여기서 잠깐 우측 아래 보이시는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좀 보세요. 이거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누르시면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몇만 원 들어가는 상담을 지금 공짜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만 알면 되는 비밀 노하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비법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충격적인 진실. 아이고, 이거 참 웃기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또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심장병 위험이 70%나 줄어든다. 이게 말이 돼요? 아,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체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서양 사람들 보면 술 마셔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옆집 김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목까지 빨개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위스키를 벌컥벌컥 마셔도 멀쩡하고요. 이게 바로 체질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서양 사람들보다 적어요. 그리고 평균 체중도 다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음주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한국인 체질에 맞는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나요? 지금 딱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놀라운 발견.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성 교수님이 우리나라 사람 1만 명을 10년 동안 쭉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 계시죠? 교수님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봤대요. 첫 번째 그룹은 술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들. 이분들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심장병 위험이 70%나 줄어들었어요. 당뇨병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10년 동안 쭉 건강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였어요.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같은 양을 마셔도 위험이 오히려 4배나 늘어났어요. 간도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이거 보니까 정말 체질이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소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나 목이 빨갛게 되면 두 번째 그룹이고 별 변화가 없으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술을 마셔야 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는 평생 얼굴이 빨개지는 분이셨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간에 문제가 생기셨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건강 음주 5단계. 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건강 음주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실 술을 안 마시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이 방법을 따르세요. 정직하죠? 첫 번째 단계는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있거든요. 시간당 소주 한 잔 정도밖에 못 처리해요. 그런데 연달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아이고, 너무 많아. 처리 못하겠어. 하면서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젊을 때는 연달아 마셔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술 한 잔, 물 2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간이 술을 분해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간이 목말라 죽겠어 하면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숙취가 심해지고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세 번째는 꾸준히 운동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거창한 운동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돌기만 해도 돼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간에 산소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거든요. 그리고 술의 칼로리도 태워주고요. 우리 동네 이씨 할머니는 70세인데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하셔도 다음날 멀쩡하세요. 연령별 맞춤 음주량 가이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 남성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얼굴 안 빨개지는 분들은 일주일에 소주 최대 2병까지 괜찮아요. 어? 그럼 하루에 소주 1병씩 마셔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걸 7일로 나누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는 최대 2잔까지만 하고 연속으로 이틀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얼굴 빨개지는 분들은 일주일에 소주 최대 1병까지만 하세요. 그것도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요. 하루에는 최대 1잔까지만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의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술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요. 그리고 평균 체중도 적죠.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건 최대 허용량이에요. 권장하는 양이 아니라요. 적게 마실수록 건강에 좋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 질환 있으신 분,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당뇨병 약 복용하시는 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드시는 분들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하버드 건강 음주 4단계 5단계. 자, 이제 4번째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영양 보충이에요. 술이 우리 몸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비타민을 훔쳐가요. 비타민 B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이 술을 분해할 때 비타민 B가 엄청나게 소모돼요. 부족하면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현미밥, 잡곡밥 드시고 달걀이나 우유도 좋아요. 귀찮으면 종합 비타민제 드세요. 엽산도 중요해요. 심장 건강에 꼭 필요한 건데 술이 이걸 파괴해버려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많이 드시고 콩류도 좋아요. 엽산 보충제를 따로 드셔도 되고요. 비타민C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간 해독하는 걸 도와주고 면역력도 키워줘요. 귤, 오렌지 같은 과일 드시고 키위나 딸기도 좋아요. 5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간도 잠을 자야 해요. 밤에 간이 재생되거든요. 술 마신 날에는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수면 부족하면 간 회복이 안 돼요. 팁 하나 드릴게요. 술 마신 날 밤에는 TV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베개를 조금 높게 해서 주무시면 좋아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더 마시고 주무세요. 우리 동네 최 씨 할아버지는 이 방법 쓰시고 나서 숙취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자,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커피로 해장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커피부터 드시죠. 이거 절대 안 돼요. 커피가 오히려 우리 몸에서 수분을 더 빼가거든요. 그리고 혈압도 올려요. 숙취가 더 심해져요. 대신 뭘 하냐고요?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꿀물, 그 다음에 이온 음료 드시고요. 2번째 실수는 사우나나 찜질방 가는 거예요. 땀 빼면 술이 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정말 위험해요. 이미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사우나 가서 땀까지 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심장에 무리가 가요. 실신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년 사우나에서 음주 후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3번째 실수는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먹는 거예요. 술 마신 다음날 머리 아프죠?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간이 아직 술 분해하느라 바쁜데 두통약까지 처리하라고 하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요. 심각한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신 뭘 하냐고요? 미지근한 물 많이 마시고
목이나 어깨 마사지 해두시고 충분히 쉬세요. 네 번째 실수는 해장술 마시는 거예요. 술은 술로 깬다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해장술은 알코올 중독의 지름길이에요. 간에 더 큰 부담만 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과학적 숙취해소법. 자, 이제 진짜 효과 있는 숙취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수분 보충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할까요? 일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2, 30분 후 꿀물 한 잔. 4, 1시간 후 이온 음료 한 잔. 왜 이 순서냐고요? 물은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켜주고, 꿀물은 간이 해독하는데 필요한 당분을 공급해주고, 이온 음료는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음식을 드셔야 해요. 북어국 장어탕 아시죠? 이거 정말 좋아요. 북어장어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간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국물로 수분도 보충하고요.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북어 우린 물에 계란 풀어서 끓이고 파 조금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추면 끝이에요. 장어탕은 장어를 토막 내서 시래기나 우거지를 넣고 푹 끓인 후 고춧가루 소금 간 약간의 다시다를 첨가하면 끝이에요. 조개국도 좋아요. 바지락에 들어있는 타우린이 간 해독을 도와주거든요. 바지락 해감하고 무 조금 넣고 끓이다가 미나리나 대파 넣으면 돼요. 꿀물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꿀 속의 과당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주거든요. 혈당도 올려주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큰술 넣어서 드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휴식이에요.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지도 마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하세요.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는 이 방법 쓰시고 나서 숙취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만의 특별 비법. 자, 이제 약속했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우리 어르신들만 알면 되는 그런 비법들 말이에요. 첫 번째 비법은 술 마시기 전 준비예요. 준비가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술 마시기 2시간 전에 든든하게 식사하세요. 특히 고등어구이, 장어구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기 있는 음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기름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술 마시기 30분 전에는 우유 한 잔이나 요구르트 드세요. 위벽을 보호해줘요. 술 마시기 직전에는 꿀물 한 잔 드시고요. 미리 당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술 마시는 중간중간 관리예요. 30분마다 물 한 잔씩 마시고 화장실도 참지 마시고 가세요. 안주도 조금씩 드시고요. 좋은 안주는 뭐가 있을까요? 두부는 간을 보호해주고 닭가슴살은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오이는 수분 보충이 되고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피해야 할 안주는 너무 짠 음식, 너무 매운 음식, 기름진 튀김이에요. 특히 인스턴트 메뉴예요. 재료 원래 그대로를 드실 수 있는 안주가 최고예요. 세 번째 비법은 술 마신 후 관리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잔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가벼운 샤워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들기 전에 꿀물 한 잔 더 드세요. 베개 높이도 조절하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만약 토할 일이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서 물부터 마시고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체질별 맞춤 관리법. 자, 이제 여러분의 체질에 맞는 맞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얼굴 안 빨개지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술에 강하신 분들이에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숙취도 덜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분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마시시고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하세요. 술 마신 후 2일은 금주하시고 3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받으세요. 얼굴 빨개지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하거든요. 소량만 마셔도 영향이 커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마시시고 한 번에 소주 한 잔 이하로 하세요. 술 마신 후 최소 3일은 금주하시고 2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받으세요. 조금만 마셔도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시고 구토나 두통이 심하면 병원 가세요. 중간 단계 분들도 있어요. 조금 빨개지긴 하지만 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얼굴 빨개지는 분들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세요.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기가 어느 그룹인지 몰랐는데 이걸 알고 나서 맞춤 관리하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 건강 검진 가이드. 자, 이제 음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을 알려드릴게요. 간 기능 검사부터 말씀드릴게요. 3개월마다 받으셔야 해요.
AST, ALT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상은 40 이하예요. 50 이상이면 주의하셔야 하고 80 이상이면 금주하셔야 해요. 감마 GTP 검사도 중요해요.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일찍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복부 초음파도 6개월마다 받으세요. 지방간이 있는지, 간 크기나 모양은 어떤지, 복수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혈압은 매월 재세요. 음주는 혈압을 올리거든요. 140에 90 이상이면 위험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금주하세요. 혈당 검사도 3개월마다 받으세요. 당뇨와 음주는 상극이에요. 공복 혈당 126 이상이면 당뇨예요. 당뇨 있으시면 금주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간 관련해서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되거나 눈 흰자가 노랗게 되거나 몸이 붓고 배가 나오거나 손바닥이 빨갛게 되면 위험해요. 심혈관 관련해서는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면 즉시 119 신고하세요. 뇌 관련해서는 심한 두통, 기억력 급격한 저하, 성격 변화, 걸음걸이 이상, 손떨림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우리 동네 이씨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 무시하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절대 참지 마세요. 건강한 대한 생활. 자, 이제 술 대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회적 모임에서 술 대신 뭘 마실까요? 요즘 무알코올 맥주가 맛있어요. 맛은 맥주 같은데 알코올이 0%거든요. 적포도주 대신 포도주스 마시시고 매실차도 소화에 좋고 맛도 좋아요.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모임 문화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 술자리 대신 아침 산책 모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동네 최씨 할아버지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시거든요. 술 마시며 노래방 가는 대신 카페에서 차 마시며 노래 부르시고 술집 대신 전통차 집에서 만나시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할까요? 명상이나 호흡법 해보세요.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숨 고르게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예나 그림 그리기도 좋고 독서 모임 참여하시거나 텃밭 가꾸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건강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등산이나 산책, 공원에서 운동하시거나 낚시도 좋아요. 술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거든요. 손자녀들과 시간 보내시고 가족 여행 계획 세우시고 요리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연극이나 영화 보러 가시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하시고 전통 공연 관람하시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는 70세에 서예를 시작하셨는데 술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점 정리 및 마무리.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음주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둘째, 하버드 건강 음주 5단계 기억하세요. 천천히 마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 보충하고, 충분히 쉬는 거예요. 셋째, 60세 이상은 젊을 때보다 절반으로 줄여서 마시세요. 그것도 최대 허용량이지 권장량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기억하세요. 커피로 해장하지 마시고, 사우나나 찜질방 가지 마시고, 두통약 먹지 마시고, 해장술 마시지 마세요. 숙취 해소는 어떻게 하죠? 수분 보충이 최우선이에요. 미지근한 물, 꿀물, 이온 음료 순서로 마시시고, 북어국이나 장어탕, 조개국 드세요. 정기검진도 잊지 마세요. 3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매월 혈압 측정하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사실 가장 건강한 방법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문화가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정, 가족들과의 시간, 이런 것들도 소중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최대한 몸에 무리 가지 않게 마시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세요? 지금 당장 누르세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구독하시고 알람도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려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